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12의 문제 1번하고 22의 문제 1번하고 그다음에 16의 문제 1번 있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16회는 뽑아오진 않아 가지고 요 폰으로 좀 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 16회 1번은 좀 문제를 물음을 좀 잘못 내지 않았나? 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16회 문제 1번은요. 여러분들 참고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최유 이용 검토나 여러분들이 최유 이용에 대해서 좀 문제를 갖다 분석해 보고 싶다. 좀 한번 내가 공부해 보고 싶다 해서 16회 1번을 보신다? 저는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알겠죠? 요 최유 이용 요 문제는요. 조금 문제 물음이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그려 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지금 현재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뭘 평가하는 거다? 요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자, 근데 요 시장 가치를 평가하면서 요 시장 가치는 뭐에 따라서? 우리는 현황에 따라서 평가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 현황이라는 요 개념 있죠. 요 개념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23회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요거 좀 이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현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다? 최유효 이용에 할당되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최유효 이용에 할당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얘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방식을 병용해서 저기조정해서 시장 가치를 뽑아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유용에 미달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합법성,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떻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용 상황이 개별적인 부동산 이용 상황이 표준적 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현재 부동산이 최유용에 미달한다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오히려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인근의 표준적 이용 상황에 따르지 않았다. 인근의 최유효 이용에 할당되고 있지 않은데 내 부동산이 어떻더라? 더 높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게 대표적으로 뭐죠? 비적법적 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뭐 나대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 이런 건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요거죠. 오히려 가치가 낮다 이 얘기예요. 가치가 낮다. 자, 그러면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면 땡큐인데 가치가 낮다 보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는 뭘 고민할까요? 내 부동산을 한번 전환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환해볼까? 다른 이용으로 바꿔볼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 상황 후보군들 중에서 어떻게? 한 개를 택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이게 무엇이더라? 요게 최유효 이용 분석이더라 이 얘기예요. 요게 최유효 이용 분석이더라. 자, 근데 이게 분석이다 보니까 분석하는 기준이 총
네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죠? 일단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으로 타당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 지역에서 요런 이용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규모라든가, 그쵸? 이런 게 타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주차장이 모자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장을 설치할 정도로 지하 공간을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물리적 타당성이 들어가겠죠. 자, 이거를 1차 검토를 하는 거예요. 1차 검토. 저는 이렇게 나눠요. 자, 요 1차 검토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최고 수익성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최고 수익성을 2차적으로 검토를 한다. 자, 그런데 요 2차적으로 최고 수익성을 검토한다라고 할 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 얘기죠. 요게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은 이제 뭐 낮인데, 낮이는 제가 따로 안 쓸게요. 그냥 뭐 토지 자체. 이거는 이제 뭘로 보면 돼요? 토지 잔여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 잔여법에서 여러분들 이론서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뭘 쓰죠? 토지 잔여법에서 수익 방식을 써서 토지 잔여법을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현재 토지의 상태에 이게 현황이죠. 뭐가 더해지는 거죠? 개발 이윤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현재 토지 가격은 뭐예요? 공통이겠죠. 근데 이용상별로 요 개발 이윤이 어떤 거 제일 높은 걸 선정하겠다는 게 나지의 최유용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 이걸 이제 계량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요 복합부동산 두 가지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아예 지금 있던 건물을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얘 리모델링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철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리모델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개발 후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플로우죠.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죠. 왜? 리모델링 비용만큼 나가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현재 부동산에다가 뭘 더한다? 그쵸? 개발 이윤이 얹어진다는 얘기야.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여기 이제 뭐가 또 들어가죠? 현재 건물에 철거비가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현재 건물에 철거비. 자, 논점이 얘인데요. 얘인데 여러분들 이제 22의 문제 1번을 푸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제곱미터당 15,000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철거비가 15,000원이다. 자, 요걸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뭘 하는 거라고요? 저번에 했죠. 우리는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게 몇 회? 요게 22회 문제 1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이제 원가 방식이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요. 수익 방식이 이렇게 있거든요. 됐죠? 자, 일단 얘부터 조져볼게요. 자, 요 수익 방식을 여러분들 대부분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써가지고 특히 이제 로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우리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스법하고 어떤 게 있죠? 카지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로스하고요. 카지딘 방법 요거 있죠. 요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제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요 상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근데 요 상환 방법 내가 만기일시 상환한다. 아니다. 나 원래금 균등 상환한다. 그런 내용이 22의 문제 1번에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로스법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문제 뒤에 보시면은 현재 부동산보다 35% 정도 하락할 것이고, 자, 뭐가 나왔죠? 가치 변동분이 나왔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DCF를 처리한다. DCF 중에 어떤 거? 그쵸? 부동산 잔여법. 저는 이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부동산 잔여법으로 해버리면요. 아마 평가액이, 수익가격 평가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하시면요. 1억 초반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가 금액이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요 가격의 차이를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가격 차이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알겠죠? 자, 우리가 소유권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보유기간, 여기가 이제 뭘 한다 그랬죠? 잔존 가치로 회수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잔존 가치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다? 최후이용 미달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영구 보유하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잔존 가치만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1억 초반의 금액이 맞냐, 4천만 원의 금액이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0%, 그러니까 반 이상이 넘는 이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다? 요 잔존 가치에 따른 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금융적 투자결합법 적용한 게 잘못한 거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방식을 제낀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 사례가 현재 영업을 갖다 하고 있대요. 근데 본건은 어때요?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일단은 경제성으로 봤을 때 이 사례가 본건보다 어떻다? 상황이 다르죠. 얘는 최유 이용이라고 간주를 해보자 이 얘기예요. 본건은 확실하게 최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건물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에서 어떻게 되죠? 건물을 해서 쫙 끌어내려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래 사례가 9억짜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쵸. 7억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적이죠. 그쵸. 왜? 원가법에 따른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7억 800인가 7억 8천인가 그렇단 말이죠. 비슷하죠. 그럼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원가 금액하고 일체 비교 방식에 의한 금액이 비슷하니까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식 자체를 날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왜? 사례의 유사성이 없고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수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장래 수익이 계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적 투자결합법의 직접법이 아니라 부동산 잔여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얘로 결정하시면 된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동산이 지금 호황이 아니다. 개별 부동산이 최유 미달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가가 상한이 되고 비중가격하고 수익가액이 원가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게 22의 문제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이거 있죠? 요 마이너스 철거비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황 철거비 있죠? 현황 철거비는 뭐예요? 현황의 철거비를 건부감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건부감가의 개념이 없다고 봐요. 아, 물론 토지를 갖다가 나지로 매입을 할 거냐 건부지로 매입할 거냐 그건 어떤 상태예요? 그거는 투자자의 매입 상태예요. 투자자의 판단이고 우리가 그냥 이 부동산이 있는 그 자체로 평가를 할 때는요. 건부감가라는 개념 없어요. 우리 실제로 평가할 때 있잖아요. 담보평가든 어떤 평가든 위에 지금 막 엄청나게 찌그러가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부감가를 갖다 토지 가격에 마이너스 매기는 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건부감가라는 개념에서 철거비를 반영하잖아요. 자, 그럼 이 철거비는 뭐예요? 현황 철거비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현황은 뭐예요? 현재
건물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철거비를 반영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녹화할 때 철거비를 반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쵸? 이용 상황을 전환하는 게 모색되기 때문에 비가치 추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건데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요 23회 문제 2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건부 평가가 나와요. 조건부 평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갑자기 조건부 평가라는 단어가 나올까? 자, 우리는 항상 뭘 평가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의 가치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가 파악이 돼야 돼요? 소유자가 누군지는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공적 장부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최소한 확인이 돼야 돼요. 됐죠? 이 공적 장부의 시작이 뭐다? 건축물 대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사용 승인 받고 대장이 나오고 나서 평가를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23회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이 부동산이 미등재 상태거든요. 자, 미등재 상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대장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토지 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건물이 있는 상태예요. 근생 시설이 있는데, 자, 이거를 경제적 또는 권리적 측면으로 보자 이러면 지금 이거는 토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부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감정평가사 그 심사 대상의 평가서가 된 평가서의 작성자인 평가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는 걸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간다? 조건부 개념으로 가서 KY은행이 조건에 동의했냐 동의하지 않았냐 이런 논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건물의 철거비를 반영한다? 그럼 현재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황평가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건물과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환을 한다? 여기부터. 알겠죠? 그래서 철거비를 반영하는 순간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는 개발 후 부동산이 뭐예요? 이게 이미 이용 상황이라든가 나머지를 전환한 이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모든 게 뭐다? 조건이 붙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가치 추계는 조건하고 친숙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뭐 나중에 또 특강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틀이라든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분석 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활용해서 문제에 접목시키고 기출문제 논점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지 문제 나오는 대로 풀어 제끼겠다? 아,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틀 잡아서 공부하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